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수업 시간에 여러분을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만났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국가기관 두 번째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직무 공간이죠. 청와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위와 이에 따른 권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핵심적인 단어들은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면서 국가의 원수인 모습을 알 수 있게 되고요. 행정부의 주요 기관인 국무총리와 그 다음에 각 장관들,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국무회의, 그리고 중요한 정부의 수입과 지출을 감사하고 지금 공무원들의 직무를 감찰하는 감사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암기할 내용들도 많고 영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잘 기억해 주시고 외워야 될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과서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행정의 의미를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을 집행하는 것을 우리가 행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권력 분립의 세 가지 추구인 입법과 사법을 법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법을 만드는 것,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이란 단어를 쓰고요. 우리가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얘기하고 법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꼭 단어를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정과 집행과 적용이란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실현하는 기관을 행정부라고 얘기할 때요. 행정부 역할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대 시민혁명기의 행정은 로크의 이야기를 많이 반영했을 때 국방이나 어떤 치안 등에 한정되는 제한된 행정부 역할에 했습니다. 그래서 야경국가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야경국가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이렇게 밤에 경찰 역할 정도 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는 간섭을 최소화하라라는 식으로 작은 정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근대 시민 직후에 어떤 행정에 제한된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들어와서 어떤 복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요구되면서 행정부의 역할은 어떤 점점 커지게 되고 이러한 커지는 행정부 역할과 관련해서 큰 정부라는 용어를 아마 이미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이러한 행정가화 되면서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거대해지는 모습에 대해서 63페이지 뒤에 보면 비난하는 어떤 글도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견지해서 업무지원 제도라는 것도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부를 통할하고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권한이 기관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은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 여기서 수반이라는 것은요, 최고 책임자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한자어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원수, 국가의 상징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일상적인 여러분의 학생들의 생활 수준에서 비유를 하자면
2학년 4반의 반장이 전교 학생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을 때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대통령은 직접 선거 선출되는 형태로 선거. 미국 같은 경우는 간접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대통령이 선출하기 어떤 선거단이 미국에서는 구성이 되고요.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한 경험도 있고,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이 따로 구성되었던 간접 선출의 경험도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선출제로 헌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5년입니다. 5년이고요. 중임할 수 없다는 연임을 하거나 2번 이상 하는 경우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을 한 번밖에 할 수 없게 한 헌법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경험한 우리나라 좀 독특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2번 이상 할 수 있는, 연속해서 2번 할 수 있는 임기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헌법 개정이 이런 국가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방식과 임기와 관련돼서 헌법다라고 부정적 평가를 했을 때 이러한 경험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의 권한을 지위를 제한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왼쪽 밑에 그 조그만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장을 임명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부의 수반의 지위에 불과하다면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 사진과 같은 임명장 수여식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대통령의 권한, 바로 이러한 어떤 대통령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 첫 번째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권한은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반에서 유래되는 권한이죠. 여러분 교과서 61쪽에 보면 대통령의 권한이 쭉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굵은 글씨 행정부를 지휘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이 내용은 바로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고요. 그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한 첫 번째,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고 한다는 내용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리인데요. 임면한다는 단어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임적으로 잘 안 쓰는 단어죠. 임명과 어떤 면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임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 단어가 또 교과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네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요구했던 법의 위를 좀 배워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명령에 해당이 됩니다. 대통령령이란 단어에다가 여러분은 명령 이런 단어를 좀 기록해 주시길 바라고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이 되고요. 바로 뒤에 행정부의 어떤 구성을 얘기할 때 국무총리가 나오는데요. 국무총리는 이 국무회의의 부의장이 됩니다.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이렇게 또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 있겠지만 또 이렇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도 많이 나. 자, 두 번째 대통령의 어떤 권한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거고요. 국가를 대표하고 헌법을 수호한다, 지켜낸다, 보호한다. 이거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61페이지 오를 보면요. 중국의 어떤 책임자와 대통령이 이렇게 회의를 하는, 회담을 진행하는 어떤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최고의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어떤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은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요.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수 있다. 여러분, 조약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헌법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문서로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우리가 조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약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조약 체결하고 비준, 대통령의 권한에 들어가겠지만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중요한 조약, 국가에 어떤 큰 부담을 준 그런 조약인 경우에는 이 체결과 비준 사이에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받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은 선전포고, 그 다음에 강화, 어떤 전쟁과 관련되는 것이죠. 전쟁을 선언하는 것, 선전포고, 그 다음에 전쟁시킬 수 있는 강화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개정경제 처분과 명령권이 나와 있고요. 긴급명령권이 나와 있습니다. 일상적인 어떤 세 번째 위계에서 나오는 명령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위계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 긴급 재정경제 처분과 명령은, 그리고 긴급 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게.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꼭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앞에서 국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제일 밑에 그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이 부분도 제가 좀 적어놓은 있는데요. 교과서 긴급재정 경제 처분과 명령 부분에다가 사후 동의란 단어를 꼭 좀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사후 동의를 좀 적어 놓으시고요. 계엄선포라는 단어, 자 계엄이란 단어 일상적으로는 아니죠. 자 계엄이란 단어는 국가의 어떤 질서를 군대가 담당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많은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계엄 상황인데요. 이 계엄 선포권도 국회가 견제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국회의 견제가 따라오는 것이 계엄 선포권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중요한 어떤 업무들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의 중요한 업무의 입법권과 사법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대통령이 좀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국민투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부자라는 제한을 대통령이 할 수 있고요. 입법에서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사면이라는 것은요, 거기 교과서 61조처럼 사법에 대한 어떤 견제서인데요, 재판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그러한 권한을 우리가 사면이라고 합니다. 일반 사면과 특별하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일반 사면은 어떤 범죄, 그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의 다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하면은
특별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특별사면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의 사면권의 옆에 여백에다가 일반과 특별이라고 적어 놓고요. 일반은 범죄, 특별은 사람, 이렇게 좀 기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것이요, 어떤 헌법기관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요.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무총리와 어떤 감사원장을 임명할 수 있고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좀 밝은 학생들은 우리나라 중요한 권력 분립에서 중요한 분이 한번 빠져 있는 것을 발견돼요. 국회의장이 없죠.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임명 않습니다. 여러분이 삼권 분립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법원장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죠.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요. 법부의 최고 책임자인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의 어떤 자유로운 투표로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어떤 권한과 그 다음에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은 매우 막강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을 일정 좀 신중하게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은 교과서 밑에 세 번째 줄에 그 신중이라는 단어를 꼭 동그라미 쳐놓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대통령의 신중한 권한을 행사에 위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먼저 나와 있는 것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다. 이 심의란 단어는 바로 뒤에 슬라이드 국무회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부서제도입니다. 관련 장관이나 국무총리가 그 중요한 서류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 검토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서명을 한다라는 설명이 부서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개입되어서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을 신중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이 내용이 좀 누락되어 있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탐구할 따로 이런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국회 견제라는 게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인데 우리나라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필수적인 것요. 그 다음에 어떤 선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사청문회에 대통령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어떤 직들은 청문회 결과와 관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이다. 강제력 있는 인사청문회와 어떤 인사청문회까지 구분할 필요는 고등학생 수준에는 없다라고 선생님이 생각하고, 어쨌든 간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사전에 어떤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 인사권을 일정 부분 신중 또는 견제의 용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심화를 준비한 학생들은 이 중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국회에서 어떤 필수적인 어떤 국회에 승인해 주지 않으면 임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온라인 클래스 수준에서는 거기까지는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어떤 대통령의 어떤 신중한 권한, 어떤 권력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2번에서는 행동과 현상에 대한 어떤 견제,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수업은 어떤 행정부의 어떤 과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개념, 대통령의 지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